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6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빛의 반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반사란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그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 되돌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빛의 반사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거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다가 빛의 이동 경로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내 몸에서 출발했던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가 됩니다. 반사된 빛 중에 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있을 거고요. 우리 눈은 이 빛을 수용해서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거울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물체에 빛이 부딪히면 그 일부 빛은 반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반사될 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빛의 반사 법칙이 뭐냐?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학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닥면에다가 요 거울을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울을 향해 빛을 쏴요. 그러면 거울에서 반사돼서 빛이 나오게 되죠. 자, 거울로 들어가는 이 빛을 우리는 입사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거울과 수직한 요 선을 그어봅니다. 이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요 각도, 이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법선과 반사광 사이에 요만큼 각도는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것이 빛의 반사 규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입사각을 30도로 했다. 요 각도가 30도다. 그러면 반사각도 30도가 되고요. 입사각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60도로 입사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반사각도 60도로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밑에다가 바닥면에다가 요렇게 각도기를 설치해 놓고 쉽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오른쪽 그림에다가 보다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닥면에 지금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향해서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거울면의 수직한 선은 법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과 반사광 사이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빛이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반사 법칙이에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울에 의한 빛의 반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울을 통해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합니다. 거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면 거울은 물체와 크기가 같은 상이 거울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하나인데요. 좌우가 뒤바뀐 상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평면 거울을 앞에 두시고 오른손을 흔들어 보세요. 자, 내가 친구랑 그냥 마주 봤을 때 나의 오른손과 친구의 오른손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거울을 보고 오른손을 흔들었을 때 마주본 친구가 흔드는 손과는 반대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거울 속 나는 마치 왼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좌우가 뒤바뀌었다는 그런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울의 종류는 우리 숟가락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은 숟가락 앞면입니다. 숟가락 앞면은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갔죠? 오목 거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숟가락 뒷면을 보시면 볼록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여기는 볼록 거울에 해당해요.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스테인레스 숟가락이면 다 가능합니다. 볼록 거울로 보면요. 내가 작게 보여요. 자, 그런데 오목 거울로 보면 내가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늘어나서 크게 보입니다. 자, 그 내용 왼쪽에 적을게요. 크기가 작은 상이 형성되는 게 볼록 거울이고요. 크기가 큰 상이 형성되는 게 오목 거울인데, 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오목 거울을 가까이서 봐야 크기가 큰 상이 형성되고요. 만약에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거꾸로 선, 즉 위아래가 바뀐 그런 작은 상이 형성이 돼요.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거꾸로 상하가 뒤바뀐 크기가 작은 상이 형성됩니다. 왜 이런 상이 형성되는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평면 거울부터 오목 거울까지 표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울은 평면 거울입니다. 자, 평면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나나를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빛의 이동 경로를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나나에서 출발된 빛이 거울에,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가 되고요.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바나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여기 거울에 수직한 요 법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좀 잘못 그렸네요. 자, 요렇게 법선이 요렇게 수직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게 입사광과 반사광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뇌가 인지를 하냐면 마치 자, 반사광에서 뒤쪽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겠습니까? 반사광에서 뒤쪽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빛이 마치 여기서 출발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실제 물체에서 출발한 빛을 거울을 통해 봤을 때는 거울 뒤에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체에서부터 거울까지의 요만큼 길이, 그리고 거울에서 상까지의 요만큼 길이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크기가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지 않고 동일한 크기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상의 모습은 물체의 크기와 같은, 그런데 좌우는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거울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은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후방 거울
을 비롯한 아주 많은 거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앞으로 볼록 솟아나온 요 거울은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지금 그림처럼 평행하게 진행하는 광선들이 반사됐을 때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평행한 빛 3개를 그려보았습니다. 볼록 거울은 평면 거울과 다르게 빛이 부딪히는 부위마다 법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빛이 부딪히는 부위에서 법선은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즉 입사각이 0이니까 반사각도 0. 그래서 들어온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광선이 부딪히는 요 면에서 법선은 대략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과 같은 크기의 반사각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빛이 요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추정하실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빛이 나가는 방향을 요렇게 그려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광선도 자, 법선이 요렇게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입사각과 같은 크기의 반사각을 상상하시면서 빛이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표현해보면 자, 다시 표현해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빛은 들어온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볼록 거울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반사되어 넓게 퍼져나가는 것, 넓게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록 거울로 본 물체를 우리가 인지를 할 때는 어떻게 인지가 되냐? 자, 요 반사광에 연장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연장선을, 여기도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만약에 물체가 여기에 요만큼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물체가 거울의 뒤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우리는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보다 작은 모습으로 거울에 비춰서 보이게 되는 거죠. 볼록 거울은 빛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면서 평면 거울보다 더 넓은 영역을 보여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은 도로에서 저쪽 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면 여러분 볼록 튀어나온 요런 둥그런 이런 거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반사경이라고 합니다. 넓은 영역을 비춰주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 거울입니다. 자, 오목 거울도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 3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면 거울과 달리 부딪히는 부위마다 법선이 달라요. 평평한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광선 같은 경우에는 법선이 이렇게 되니까 입사각이 0이니까 반사각도 0. 그래서 들어온 그대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첫 번째 광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법선이 형성될 것 같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을 같은 크기로 해서 반사광을 한번 표현해 보면 요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선도 자, 이 면에서 법선은 요 정도일 것 같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을 같게끔 반사광을 표현해주면 요 정도로 빛이 반사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빛들이 한 점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이 한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오목 거울은 자, 빛이 반사되어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목거울을 통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형성되는 상이 달라요. 먼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까이 있다는 건 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초점보다 안쪽에 물체가 있을 때를 뜻하는 거고요. 멀 때는 초점보다 바깥쪽에 물체가 있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자,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오목거울이 있고요. 여기 바닥면이 있고요. 초점거리 안쪽에 가까운 데에 바나나를 놨고요. 바나나의 한 점에서 출발한 두 광선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선은 바닥면과 수평하게 진행했다가 반사돼서 가는 광선이고요. 두 번째 광선은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목거울에 반사되어서 바닥면과 수평하게 나가는 그런 두 광선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목거울에 반사된 이 바나나를 볼 때 우리 뇌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이 첫 번째 광선의 여러분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좀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 광선도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주셔서 여기 겹쳐지는 곳에 점을 찍어주시겠습니까? 마치 빛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거울 뒤 이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모습을 요렇게 우리 뇌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오목거울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물체보다 실제 물체의 크기보다 큰 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멀리 있는 물체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한 점에서 출발한 두 광선을 표시를 했어요. 자, 바닥면과 수평하게 진행됐다가 반사돼서 나가는 광선, 그리고 거울 쪽으로 반사됐다가 바닥면과 수평하게 진행되는 두 광선. 두 광선이 겹쳐지는 곳이 여기죠. 자, 그러면 우리 뇌는 실제로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지만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나나 모양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기 꼭지를 그려주시고요. 자, 요렇게 큰 바나나 하나를 그리시고요. 그 앞쪽에 작은 바나나 하나를 요렇게 그려주시면 우리 뇌가 인지하는 바나나 모습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보다 크기가 작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상하가 거꾸로 뒤집힌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은 평면 거울에서는 크기가 같은 좌우가 뒤바뀐 상,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볼록 거울에서는 작은 상, 그리고 오목 거울에서는 가까울 때 크게 보이고 멀 때는 작으면서 위아래가 뒤집혀 보인다.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목 거울은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빛을 퍼지게 냅두지 않고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 전조등은 여러분, 자, 전조등 안쪽에 전구가 있으면 요 안쪽에 이렇게 오목 거울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퍼지는 빛들을 반사시켜서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방으로 퍼지는 빛을 반사시켜서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빛의 반사 그리고 거울의 종류에 따라 빛의 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